메타버스 캠퍼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캠퍼스 건물만 달랑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실제 영남대 캠퍼스를 그대로 모사한 이제 거울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가상 세계가 함께 존재해요.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계속 학교에서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캠퍼스에서 학생들끼리 뭐 교류하고 이렇게 놀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처럼. 예,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벗어나면은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거울 세계를 벗어나면은 그 바깥에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집과 마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뭐 마을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학생들이 놀다가 좀 내가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을 지으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그게 뭐 집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생기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마을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막 분쟁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분쟁들이 생기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이 생기고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어떤 걸 대용할 수 있는 화폐들이 생기고 중앙은행이 생기고 상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현실과 똑같아요. 예, 부자와 빈자, 어떤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뭐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치 권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을 저희도 다 겪었고요. 똑같이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어떤 전공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기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제 정책을 편다든지 그리고 언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디어 방송국을 설립을 해가지고 뭐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배우던 것들을 현실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실험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놀이나 소통 그걸 이어서 공부가 되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좀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이제 마인크래프트 저희 메타버스 캠퍼스에 처음 들어가면은 광활한 자연이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한 학생이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땅을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을 했는데 개간을 하다가 좀 피곤해서 그냥 자러 들어간 거예요. 자러 들어갔는데 갔다 오니까 자기가 개간해 놓은 땅에 다른 친구가 와서 집을 막 커다란 집을 세워 놓으니까 아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분쟁을 해결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국유화 정책을 편 거예요. 모든 토지를 동일한 크기로 구획을 하고 주소를 부여하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어떤 화폐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구입을 해야지만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누드 아바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남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되니까 단순히 퇴출로만 끝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이제 법적으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굉장히 미비해서 죄목이 없더라고요. 뭐 이게 공연음란죄도 아니고 음란물 게시죄도 아니고 그런 이제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쓴 나는 메타버스에 살기로 했다 라는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 책 꼭 읽어주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제가 메타버스 캠퍼스를 한 2년간 지금 횟수로는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도 재밌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 뿌듯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희가 고등학생을 초청해서 진행했던 행사가 있었거든요. 학교 입학팀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지역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메타버스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타지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저희 캠퍼스에 들어와서 저희 영남대학교를 캠퍼스 투어를 하고 선배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천안인가 있는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저희 행사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영남대학교라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영남대학교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는데 저희 영남대학교 캠퍼스를 들어와 보고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아서 나는 영남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작년 일이거든요. 올해 고3이죠.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문자를 받았어요. 아, 저 영남대학교에 가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야,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진짜 이 친구는 영남대학교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학생인데 진짜 이 일 하나만으로 이 친구가 영남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남대학교에 가야 되겠다, 영남대학교를 목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저희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메타버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그 친구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다.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 시국 속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 누구와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소통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삭막한 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친구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던 게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애도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어떤 경험의 확장이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이런 경험의 순간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뿌듯함이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모든 과정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비단 저희의 사례뿐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책도 쓰게 된 거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서승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